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띄우다 보면은 취락지구라는 게 가끔 나오거든요. 이제 자연 취락지구도 있고 집단 취락지구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취락지구가 붙으면 좋은 거냐 혹은 나쁜 거냐 이거를 먼저 아셔야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락지구가 붙어 있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기초적인 부분에서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이렇게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위쪽에 영상 클릭하셔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도지역 안에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이라는 어떤 제한 장치를 둬가지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붙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용도지구는 뭐 이것만 해. 그리고 뭐 용도구역은 이건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 21개 용도지역 외에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은 뭔가 더 안 좋은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하지 마. 이건 이렇게 하지 마. 뭐 이건 이것만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안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중에서 이 용도지구 중에서 취락지구는 오히려 더 붙어 있으면 좋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지금 취락지구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 취락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 그래서 오늘은 이 취락지구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락지구는 그럼 뭐냐 이렇게 뭐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집단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취락을 정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녹지 관리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주 생활을 하는 데는 주상공이라 그러죠.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쪽인데 그 외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쪽에서도 생활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다 보니까 모여 사는 마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을이 생겼을 때 그 마을 사람들도 편의점도 가야 되고 뭐 이발소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취락지구라고 묶어가지고 뭔가 조금 더 편의를 그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건축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완화해주는 그런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취락지구 지정 기준이 있는데 취락지구는 그냥 맨 땅에다가 여기부터 오늘부터 여긴 취락지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골이나 혹은 지방에 가보면은 원래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다가 가끔 이제 뭐 농사 짓거나 아니면은 뭐 수산업 하시거나 그 산에서 뭘 캐다가 아니면 혹은 뭐 축사를 지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렇게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띄엄띄엄 짓기도 하지만 한 군데 이렇게 몰려서 많이 짓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동네가 조그맣게 형성이 되죠. 동네가 형성이 된 거를 이제 취락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1000제곱미터당 주택수가 10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충 그 동네가 한 3000평 정도 되는 땅에 집이 한 10채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앞으로 편의시설 같은 거 근생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을 좀 완화해주자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집도 없고 그냥 뭐 산이거나 논밭만 있는 데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겠죠. 거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야만 일정 수 이상 그 집이 돼야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보시면 사진은 제가 임의로 넣는 건데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10개 이상 이렇게 모여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다 보면 편의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는 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지도에서 여기 주변에 다 논밭 아닙니까? 논밭인데 이쪽에 이렇게 노란색 부분에 집들이 좀 모여 있죠. 이쪽은 이렇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쪽에 집들이 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취락지구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인터넷 지도나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서 지적 편집도 클릭만 하셔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가 돼서 자연 취락지구라고 표시가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자연 취락지구인 땅은 당연히 주상공 쪽은 아니겠죠. 뭐 여기는 지금 자연 녹지지만 뭐 집단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지정이 되고요. 가장 확실하게 하는 거는 그 번지수를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자연 취락지구면 자연 취락지구, 그리고 이제 집단 취락지구면 집단 취락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두 개를 예시로 가져왔는데 위에 거 보시면은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이죠. 근데 밑에 쪽 보시면 밑에 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도시 지역이란 말은 빠져 있습니다만 똑같은 겁니다.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둘 다 똑같은 자연 녹지 지역인데 위에 거는 자연 녹지 지역 뒤에 자연 취락 지구라는 게 붙어 있고요. 밑에 거는 집단 취락 지구라고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밑에 거는 보시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이라는 항목에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시 지역 내에서도 이제 자연 녹지 혹은 뭐 아니면 비도시 지역에서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이다 하더라도 그게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으면 지정되는 취락 지구는 집단 취락 지구고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면 자연 취락 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이를 좀 확인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대상지가 자연 취락 지구 같은 경우는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설정이 되고, 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지만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이거나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집단 취락 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혜택이 있는데, 일단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좀 상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녹지 지역 같은 경우 건폐율이 20%인데, 녹지든 관리든 농림이든 상관없이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100%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고, 대신 이제 층수는 4층까지만 지을 수 있게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죠. 그린벨트를 하더라도 이 집단 취락 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건폐율 40%에 100%, 그리고 건폐율 60%에 용적률 300%. 이왜 두 가지로 되어 있냐면 그 건폐율을 40% 미만으로 지을 때는 용적률을 100%까지 되는 거고, 건폐율 60% 이상으로 지을 때는 용적률 300%까지 되는데 층수는 3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 대부분 주변이 다 산이거나 뭐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구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차등을 둔 거고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이제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계획관리 지역이지만 밑에 다른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취락지구 지정이 될 때 자연 취락지구가 되는 거고, 그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취락지구가 선정이 될 때 집단 취락지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은 됐지만 예전부터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들은 있었던 거예요. 한 10집 이상.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강제로 나가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편의점도 가고 상점도 이용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거기는 우리가 집단 취락 지구로 지정을 해줄 테니 거기서 좀 생활 편의시설을 누리면서 살으세요 라고, 이런 취지로 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 자연 취락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뭐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 녹지나 혹은 농림지역도 그쪽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 그 3,000평 미만 안쪽으로 한 10집 이상이. 그럼 거기도 이제 생활 편의시설이 필요하니까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취락지구가 아까 제가 초반에 이 옵션은 좋은 옵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더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연녹지 지역인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땅이 있고 취락지구가 아닌 땅이 있다 했을 때, 일반적인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80%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여기가 만약에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건폐율 60%에 용적률 100%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집밖에 못 짓던 거를 자연 취락지구가 지정이 됐거나 혹은 지정된 땅이면은 더 크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 취락지구 옵션이 붙은 땅이 가격이 더 비쌉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취락시구 옵션이 붙었을 때 이제 좋은 이유는 다양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나 뭐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에 집밖에 못 짓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연 취락지구가 붙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1종 근생, 2종 근생까지도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같은 농림지인데 이쪽은 자연 취락지구다. 이러면 땅값이 보통은 뭐 몇 배, 뭐 많게는 4, 5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집단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이 차이가 좀 더 심한데요. 기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집단 취락지구가 이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 그린벨트에는 기본적으로 건축이 안 됩니다. 집이나 이런 게 안 돼요. 물론 기존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이나 그 그린벨트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이 될 당시부터 그 나대지 같은 걸로 가지고 있던 땅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가서 거기다가 그 땅을 사가지고 건축은 안 되거든요. 물론 시에서 혹은 도에서 뭐 공공시설을 짓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개발 제한 구역에 건축은 안 돼요. 근데 이 집단 취락 지구로 되어 있는 데는 기본적인 주택이라든가 근생이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다 이러면 당연히 땅값이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흔히 기획부동산 같은 데서 그린벨트 많이 이제 팔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 집단 취락지구 설정이 되어 있는 땅이다. 그리고 도로도 잘 붙어 있다. 이런 땅들은 보통 이제 쓸모없는 그린벨트 땅이 뭐 평당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 그린벨트 집단 취락지구가 설정되어 있는 그린벨트는 최소 그거 10배 이상 받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취락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궁금하실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 제한구역은 안 좋다는데 집단 취락지구는 괜찮은가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개발 제한구역은 뭐 좀 고수가 아니면 중수 이상 고수가 아니면 구입하시는 것은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단 취락지구라는 옵션이 붙은 땅은 구입을 하셔도 상당히 괜찮고 당연히 가격도 비쌉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될 수도 있나요? 이걸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그 개발 제한 구역들이 최근에 많이 해제가 되고 있고, 그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봐도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투자로 사셔도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한 가격에 샀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취락지구는 대부분 어느 집들이 이미 어느 정도 모여있기 때문에 건축에 무리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땅을 사서 거기 건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도로, 전기, 상하수도 다 알아봐야 되는데 취락지구라는 거는 이미 거기에 집들이 10채 이상 모여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하수도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나 이런 부분만 확인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대부분 다 건축이 가능합니다.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에는 왜 취락지구가 없나요? 예,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 게 취락지구라는 거는 집들이 모여 살아서 좀 더 편의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주는 건데 주거, 상업, 공업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걸 다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취락지구를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주거지나 상업지, 공업지 자체에는 그 취락지구라는 그 지정 자체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 외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부동산공화국 웹사이트에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부동산공화국 그 커뮤니티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가입하셔서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도 해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